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질하는 여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리 포핀스 리턴즈, 라라랜드, 아이언맨 3, 분노의 질주, 매드맥스 등 다양한 영화 속 장면 중 CG를 사용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장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5가지 영화를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사실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호텔 복도 모양의 세트장을 지은 뒤 이 세트장을 통째로 돌리고 이렇게 촬영된 장면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인셉션 이전에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바로 영화 로얄 웨딩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촬영했을지 딱 감이 오시죠? 무려 1951년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51년도였기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겠네요. 영화 감독들의 창의력이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인셉션에 대한 다양한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정말 쓸데없지만 이것도 실제로 촬영된 장면입니다. 손과 쟁반을 접착제로 붙인 뒤 무려 156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이 이것 때문에 4위에 올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2004년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위화감 없던 닥터 옥토퍼스. 네, 뭐 예상하셨듯이 닥터 옥토퍼스의 기계팔도 CG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로봇입니다. 무려 미국 나사와 MIT가 합작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촉수 하나는 76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배우 알프레드는 조종사와 함께 생활하며 감각을 익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각각 촉수에 모, 플로, 해피, 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아주 친근한 생활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실제 촬영 때도 옆에서 도와주는 조종사의 모습만 CG로 지운 게 다라고 하네요. 기계 끝 집게 부분은 다른 컴퓨터에서 원격 조종했다고 합니다. 실사 촬영을 너무 사랑해 아이맥스 카메라도 부셔버리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그는 급기야 어마어마한 크기의 옥수수밭도 진짜 태워버렸습니다. 약 60만 평이 넘는 땅을 사들여 6개월 동안 경작한 옥수수밭에 불이 잘 붙지 않아 프로판 탱크와 경유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아까운 옥수수는 어떻게 하지? 팝콘이 됐나? 싶었지만 일정 부분 수확해 판매하고 그 수입도 꽤 짭짤했다는 일화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어떤 영화랑 참 비교되죠? 또 너무 초현실적이었던 5차원 장면 역시 CG가 아니라 직접 세트를 지어 촬영한 장면인데요. 가구의 형태를 X, Y, Z축으로 늘려 디지털로 재생한 뒤 3D로 기록해 그냥 그릴 수 있겠지 하면서 미술팀으로 보냈는데 스펙트럼을 일일이 프린트해서 둘러쌌는 대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촬영 때는 15대 정도의 프로젝터가 돌아가며 조명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장면은 전부 프로젝터로만 밝혔다고 하네요. 주연 매튜 맥커너이 역시 그린 스크린이 아니라 이 세트장에 직접 들어가서 촬영했습니다. 각종 컴퓨터 그래픽이 넘쳐나는 영화 시장에 그래픽과 아날로그 촬영의 적절한 조화로 우리를 항상 놀라게 하는 놀란 감독. 그가 명감독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키 작은 호빗들, 인간과의 키 차이를 확연히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물론 그중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기발하고 재밌게 촬영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는 장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무릎을 꿇으면 키가 작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배우들이 장시간 무릎 꿇고 있기 힘들어했고 움직이는 장면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자주 쓰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거대한 기계에 올라가서 호빗 사이를 가로질러가면 인간과 얼마나 키 차이가 나는지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겠죠?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람 말고 세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CG가 아예 안 들어갔다고 하긴 뭐하지만 아날로그한 방식임은 분명하죠. 같은 세트를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지어서 따로 촬영한 뒤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걸 크기만 다르게 만들어야 하니 소품 하나하나도 똑같은 모양으로 크기만 다르게 2개씩 만들어야만 했다네요.
선천적으로 키가 다른 분들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대역분들께 각 배역들의 얼굴을 본딴 마스크를 씌우고 분장을 해 클로즈업 씬에선 진짜 배우가 촬영하고 멀리서 찍거나 다른 배우들과 함께 나오거나 움직임이 격한 장면에선 대역분들이 연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데네소르에게 잡혀 끌려 나오는 인물은 피핀의 대역입니다. 대역이 바닥에 구르고 빌리보이드가 나올 때를 알리면 감쪽같이 나와 표정 연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방법은 가장 잘 알려진 원근법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장면은 간달프와 프로도가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프로도가 카메라보다 멀리, 간달프가 더 가까이 서서 하늘과 땅을 쳐다보며 연기한 장면입니다. 이 마차씬도 서로 나란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특수 제작된 마차에 프로도가 1m 정도 멀리 떨어져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촬영 방법은 카메라가 이동하면 배우들의 비율이 이상하게 깨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트를 움직일 수 있게 제작하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 촬영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 허공을 바라보며 촬영된 장면이라고 하네요. 영화 이름이 미션 임파서블인데 임파서블한 스턴트를 모두 소화해내는 톰 크루즈. 몸살이지 않는 그의 스턴트 연기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먼저 가볍게 미션 임파서블 1에서 거대한 수조에 담긴 16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 주변에 유리로 된 소품이 많아 어떻게 깨지고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잘못하면 익사의 위험까지 있던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더 재밌는 건 이 장면이 제작자로 참여했던 톰 크루즈가 낸 아이디어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별 부상 없이 촬영을 마칠 수 있었지만 본인을 스스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아 넣는 그는 대체... 미션 임파서블 2에선 직접 암벽을 등반한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칼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은 보는 사람도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인데 칼도 모형이 아닌 진짜 칼이었고 톰 크루즈의 눈과 칼 사이의 거리는 고작 0.6cm였다고 합니다. 당시 톰 크루즈 제안에 오우산 감독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위험하니까 이마로 합시다 라고 했지만 톰 크루즈는 절대 타협하는 법이 없었고 기나긴 이야기 끝에 결국 허락했다고 합니다. 촬영할 때 감독님은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막상 톰 크루즈는 재밌는 촬영이었다 했다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CG 없는 스턴트는 많지만 또 강렬했던 장면은 역시 고스트 프로토콜의 부르즈 칼리파 장면. 톰 크루즈의 이 셀카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다넌트 그 자체인가요? 원래 모형 건물을 만들어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여기서 또 크루즈가 직접 그곳에서 촬영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일이 커지는데요. 톰 크루즈가 직접 온다는 소식에 두바이 측은 적극적인 촬영 협조에 나섰고 첫 훈련날 130층 높이에서 와이어에 매달려 환호성을 지르는 톰 크루즈 때문에 브래드 버드 감독은 거의 심장마비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만 22일이 넘는 촬영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비행기 밖에 직접 매달리기, 물속에서 6분 30초간 숨참기 등 군대를 위해 고안된 훈련까지 수료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촬영에 임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꼭 스턴트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캐릭터와 스토리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관객을 몰입하게 할지, 이야기에 빠지게 할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으로 역할에 접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CG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없는 토론 주제인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초현실적인 세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도 새롭지만 때론 몸살이지 않는 현장감 넘치는 영상이 좀 더 진실성 있게 다가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